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폭락 기사들이 뉴스를 도배하면서 하도 호들갑을 떨길래 1월도 지났고 해서 이제 1월 아파트값 얼마나 떨어졌는지 주요 아파트, 지역별 아파트 거래 동향 보고 앞으로 서울 주요 지역별 시장 대응 방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폭락이라고 저희 네이버나 포털에 치시면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 6년 만에 최저, 올해 부동산 폭락 현실화, 그리고 강남 재건축 단지 폭락, 서울 아파트도 2주 연속 하락, 그리고 꽁꽁언 주택시장 설 이후 향배는 급매물 늘고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온갖 기사들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렇게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가 매수 기회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원래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몇 년씩 지속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제 맨 위에서부터 강남, 서울, 강북 순인데 17년 10월 가격이 여기 점선 쳐진 요 1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대비해서 작년 2월부터 쭉 올라서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져서 0.9% 떨어져 있고 서울이 0.6%, 그다음에 제일 적은 순 강북이 0.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시작하게 한 시점 9.13 대책, 요 9.13 대책 이후에 요 시점 이후부터 10월 달,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의 좀 주요 지역별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를 좀 보면서 과연 얼마나 빠졌나를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거래 절벽이 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래가 안 되면서 과연 17년 10월 가격까지 요게 회귀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송파구 잠실 엘스인데요. 이제 25평 보시면은 이게 이제 14억, 15억 정도 가던 게 10월 되면서 14억, 그리고 15억짜리도 하나 찍히긴 했지만 급격하게 급매물 나오면서 12.5억, 13.2억 이렇게 돼서 한 12, 13억까지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 한 2억에서 2억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매물 잘 잡으시면 3억 떨어진 것도 잡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평은 요 10월 전에 18억 찍던 것들이 이제 17억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16억, 그리고 14억대까지도 깨졌습니다. 깨져서 저층이기는 하지만 14억대 물건까지 등장해서 강남구 지역에 비해서는 잠실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이번에 좀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아파트 리센츠 보시면은 리센츠는 작은 평형은 솔직히 크게 변화는 없고 33평에서 15억, 16억에서 16.5억 작년 12월까지 해서 아직은 급격하게 떨어진 매물은 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요 전에 10억, 16억, 17억까지 간 물건들도 있긴 하지만 요 전에 10월 이전에 있긴 하지만 요 부분에서 엘스보다는 아직은 확 떨어진 매물은 안 보인다. 그거는 사람들이 엘스에 좀 갭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리듐 보시면 25평에서 엘스랑 비슷하게 13억까지 좀 빠진 물건, 물론 이제 저층에 12.5억도 나와 있었고요. 찍혔고 이제 33평형에 있어서도 15억에서 야금야금 기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요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5평형은 워낙에 이제 대형 평수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확 떨어진 물건은 등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좀 향후에 거래가 지금 계속 없죠. 11월 이후에도. 그래서 떨어진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강남구입니다. 음마아파트 역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빠지는 추세인데
이제 28평형도 17.5억에서 16억까지 현재 11월 때 거래 찍고 12월 1월에 더 10억대 물건도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대출이 막히면서 음마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들이 갭 투자하시는 아파트죠. 그래서 더 떨어진 호가가 부르는 물건이 있는데도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33평형도 19억까지 찍고 19.6억에서 20억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2달 만에 2, 3억 빠졌다. 17억까지 빠졌다라고 보면 되시고 16억대 물건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 갖춘 두 번째 강남구 아파트 도곡 렉슬 아파트는 여기는 그래도 학군 수요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음마보다는 신축이고 해서 떨어지는 물건들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 25평 13.6억 호가가 원래 14.5억에서 뭐 10억 이렇게 갔던 건데 그것들이 거래가 안 돼 버렸거든요. 많이 안 됐어요. 이게 3천 세대 육박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안 되고 13억대 물건만 저축만 좀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는 여기가 33평, 43평이 약간 좀 부자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형 평수는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10월 이후에 더 호가가 안 높아지니까 여기서 더 이제 떨어지는 물건들이 거래가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43평형만 이제 21억짜리 4억이 순식간에 빠진 물건이 하나 정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세대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 쪽인데요. 개포 그랑자이는 지금 22년 1월 입주고 올해 6월 정도에 분양할 예정인데 얘는 지금 투기과열 지구라서 매매가 좀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 입주권 매매가 금지예요.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금지인데 이제 시공사가 착공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잠깐 거래가 풀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기 전에 11, 13평들은 24평 신축으로 재건축하는 비용 포함해서 지금 작년 12월에 14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33평형은 16.5억에서 17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랑자이가 올해 6월 이제 일반 분양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입주권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 입주권의 요 가격 이상이면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분양한 서초구의 레미안 리더스원 강남역에 바로 뒤에 있는 그 아파트도 대박 친다라고 했었는데 25평 분양가가 12.5억이었고요. 33평이 16억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말고 일반 분양도 굉장히 물량이 적었거든요. 2, 300세대 정도 돼서 25평도 막 4세대인가? 밖에 안 나온 수준이었는데 25평은 그래도 미분양이 안 났는데 33평에서 미분양이 났고 2순위까지 가도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재분양 신청 받고 현금 부자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2만 명인가 몇만 명 모였다고 하거든요. 모여서 제비뽑기로 청약통장 상관없이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남은 물량 가져갔었거든요. 그때 미달난 청약 점수가 47점이었어요. 60점 예상을 했는데 근데 개포 그랑자이는 33평이 벌써 입주권만 17억이죠. 벌써 입주권만 17억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바로 뒤 레미안 리더스원보다 이미 입주권이 더 비싸요. 17억, 18억, 최소한 17억 이상, 18억 이렇게 분양하려고 할 텐데 이게 대출 없이 현재의 정책 아래에서 대출 제한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현금 동원이 가능하신 분이 얼마나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올해 중순이면은 약간 하락세가 좀 대세 하락장으로 완연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대출을 풀지 않을 건데 지금 입주권 사신 분들이 제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난 돈 많으니까 그냥 여기 아파트가 나한테 특별한 가치고 해서 사신 거라고 좀 빌겠고 요게 만약에 투자 물건이고 분양해서 뭔가 차익을 남기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인데요. 그 앞으로 나올 서초랑 마용성이 위험하다 뭐 해서
갭투기꾼 사망 선고 이 제목을 단 그 영상 이제 방송에 드릴 때 갭투기 거품이 강남이나 송파구보다 좀 더 껴있다고 더 빠져야 될 물량이 더 나야 된다라고 했던 지역들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시세 하락한 물건이 강남, 송파보다는 적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점 유념하시면서 시세가 얼마 떨어졌는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반포자의 시세 보시면 대형 평형만 이제 3억 5천 정도 이제 39평에서 좀 빠졌고요. 주요 평형들에서는 아직 시세가 하락한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영상에 분석을 해드린 거에 의하면 아직은 요 서초구에 사신 분들이 산 물건들이 아니라 12월이나 11월 이렇게 최근에 거래 이루어진 것들이 다른 지방에서 사신 분들 물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출 올해 이제 대출 제한을 이제 전제로 둔 상태에서 과연 보유세에 대한 그다음에 그 이제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현금 동원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거래가 계속 이렇게 없는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강남구에서 일부 3, 4억씩 빠진 물건들 드러나듯이 얘도 빠질 물건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갭투기꾼 거래한 수요가 있다. 집주인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빠진 물건이 안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로 넘어가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역시 2018년 7월에 9.5, 9.8억에서 작년 10월에 12억까지 기었고 찍고 고점 찍고 안 내려가고 있고 33평도 13억 45평도 16억 찍고 아직은 내려간 실거래가가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자분들 이제 물건을 어떻게 내놓느냐 금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시세 꺾이는 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산 시형 아파트 마포구 쪽에 역시 23평형 5억에서 7억까지 작년에 여름쯤에 꾸준히 올랐고 작년 9월 이후로 거래 한 건도 없습니다. 얘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거품이 심하다. 왜냐면 12월 달에 거래량 중에 90%가 타 지역에서 산 용산구가 되겠는데요. 용산구의 한가람 아파트 보시면 12.9억 9월에 찍고 올해 1월에 드디어 9억 금매가 나와서 9억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가까이 빠졌죠. 많이 빠진 편이 되겠고 33평, 45평은 요때 8월 때 14, 15억이랑 18억 거래를 한참 하다가 9.13 되자마자 물건이 자취를 감췄거든요. 실거주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라고 하시면 수요가 실거주라면 이때 한 건이라도 등록이 돼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한 건도 없다라는 거는 거의 다 9.13 대책도 알고 있는 투자자, 갭 투자자 분들의 가능성이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9억이 뭐 요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가족 거래라 특별하게 싸게 거래된 거다라고 하셨는데 요 옆에 이제 서빙고의 신동 아파트 역시 보시면 여기도 재개발로 좀 유명한 지역이죠.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지역 보시면은 몇 개 더 나와 있는데 33평 17억에서 14.5억 해서 2.5억 정도 빠져 있고 46평 역시 22.5억에서 18억으로 1층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 4.5억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4평형은 이게 18.5억에서 25.9억 9월에 폭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28.5억까지 찍고 26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요 서빙고 신동아 54평은 워낙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일반 적당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33평이나 46평 투자를 했겠죠. 갭 투자를 하신다라면 54평은 갭도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빠지는 물건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동구 센트라스입니다. 23평 이제 1억 정도 11억에서 빠져서 9.9억 찍었고요. 그 다음에 33평 13억에서 11.5억까지 13억에서 11.5억까지 빠져서 1.5억 정도 내려간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옥수 여기는 25평이 12억에서 11억으로 1억 정도 빠져 있고 33평이 이제 13.8억
13.5억에서 아직은 뭐 이제 빠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거래가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어서 이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갭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도 앞에 말씀드린 논리대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갭 투자자분들이 얇은 지갑이거든요. 얇은 지갑에 의해서 하락 현상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냐면 마용성하고 서초구가 강남 송파구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는 이제 그래프에 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물건을 조금씩 사면서 실거주 거래 비율을 조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마용석이랑 서초구는 아직은 지금 그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현상이 앞으로 떨어지는 금매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강남 송파구는 지금 갭 투자자분들이 금매로 팔면서 빠져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이 될 건데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뭐 저도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19년 6월까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6월이 이제 보유세,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이런 보유세에 대한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 세금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다. 그래서 6월까지 이 강남 송파의 갭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확 빠져나가서 그 물건을 강남 송파에 어느 정도 돈 있는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서 실수요자 위주 시장은 재편이 되느냐는 6월 달까지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질문하셨던 거, 서울 아파트 매수 기회인가요? 매수 기회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살 때가 아니고 매달 시세 변동되는 거, 구별로 시세 변동되는 거랑 거래 내역이 실거주, 그 강남구면 강남구 주민이 산 건지 그런 거래 내역들을 분석해서 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어느 정도 재편이 돼서 요 정도가 이제 그 아파트에 거주하실 분들이 살 가격이구나. 이러한 변화가 좀 확인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심리가 좀 회복될 때쯤에 요런 3박자를 더해서 매수하실 타이밍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월달, 3월달 가면서 6월달까지 계속 이제 시장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고요. 네,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